박근혜 대통령이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30일 출국합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변국 정상들과 만나 북한 핵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발생 가능한 모든 형태의 도발과 테러에 대비해 확고한 대응 태세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육군이 체력과 전투기술, 전투지휘 능력 등을 두루 갖춘 최정예 전투원 자격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오는 31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 북핵 문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주말은 박근혜 대통령의 활발한 외교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의 정상과 만나 북한의 핵 문제를 논의하고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박 대통령은 우선 안보리 결의와 독자 제재의 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31일 오전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만나 강력한 한미연합 방위 태세를 재확인하고 양국의 독자적 제재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한미일 3국 정상이 만나는 것은 2년 전 헤이그 정상회의 이후 처음으로 북핵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이어 위안부 합의 이후 처음으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단독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다소 소원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만납니다. 양국 정상은 이 자리에서 한중 정상회담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안보리 결의 이행 문제와 함께 북한 핵과 관련한 양국 간의 소통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해외 순방 중 열리는 다자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북한 핵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확고한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성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앞두고 29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의 순방 기간 중 안보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강경일 상사가 보도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9일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과 세계 각지의 연이은 테러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순방 기간 중 공직기관 확립으로 모든 안보 위협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공항과 철도, 항만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발생 가능한 모든 형태의 도발과 테러 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군, 경찰, 안전처 등 관계기관은 전국의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발생 가능한 모든 형태의 도발과 테러에 대비해서 확고한 대응 태세를 갖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국방부는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 중 전군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모든 도발 가능성과 다양한 위협을 상정해 확고한 군사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공군은 지난 22일부터 29일까지 민군 겸용 공항에 대한 대대적인 테러 대비 태세와 안전관리 실태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전국의 경계태세 강화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공군 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공항에 대한 안전 위험 요소의 사전 차단에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정민 중사의 보도입니다. 공군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위협과 민간 공항에 대한 국제적 테러 위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민군 겸용 공항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공군은 현재 광주, 김해, 대구, 사천, 원주, 청주 등 6개 지역 비행기지에서 민간 공항과 활주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중 하나입니다. 그런 만큼 테러 시 사회적 공포심이 조성되는 상징성으로 적의 테러 가능성이 높아 평소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군은 헌병, 운항관제,
정보통신, 시설 등 관련 분야 전문가 6으로 점검팀을 구성했습니다. 점검팀은 테러 대응 유관기관 간 협조 체계와 실전적 합동훈련 시행 여부를 점검하며 대비태세 구축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민항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행안전시설 운영 상태와 운항관제 절차 점검도 병행했습니다. 전군 경계태세 강화령이 내려진 현재 공군은 민항지역 테러와 불법 입국 상황 발생 등 우발 상황에 대한 다양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앞으로 적외선 감시 카메라와 CCTV 등을 추가로 도입해 과학화 경계 능력을 보강할 예정이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상의 경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손정민입니다. 육군이 전투력 발휘의 근간이 되는 하사 이상 군 간부들의 정예화를 위해 최정예 전투원 자격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네, 체력과 전투기술, 전투지휘 능력 등을 종합평가해 우수전투원을 선발하는 건데요.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군 문화 정착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군이 미군 EIB 제도를 우리 군에 맞게 적용한 최정예 전투원 자격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EIB 제도란 미 육군에서 전투에 필요한 체력과 사격, 편제화기 장비 운용, 전투 지휘 능력 등을 구비한 우수 전투원을 선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정예 전투원 자격화 제도의 평가 대상은 육군 전 병과 중소위급 장교와 상사 이하 부사관과 병사로 부대별 특급전사로 선정된 장병 중 인성과 품성을 겸비한 여단장 이하 지휘관의 추천을 받은 자입니다. 평가 항목은 모두 7개 과목 25개 과제로 독도법이나 사격과 같은 기본 능력과 편제화기 운용 능력, 개인 전투 기술, 전투 지휘 요령 등 세부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평가는 개인별 합격 불합격제를 적용해 5일 동안 진행되며 특히 체력 측정과 독도법, 급속 행군은 평가를 모두 통과해야 전체 불합격을 면할 수 있습니다. 육군은 지난 21일부터 5일 동안 96명의 장병들을 대상으로 최정예 전투원 자격화 평가를 통해 6명의 최정예 전투원을 처음으로 선발했습니다. 육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간부 정예화를 위해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해왔는데 목표를 달성해 너무 기쁘고 앞으로 더욱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육군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4개 기수를 대상으로 최정예 전투원을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장병에게는 자격증과 휘장을 수여해 군 생활의 자긍심과 명예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진급과 장기 복무, 모범 장병 선발 시에도 우선권을 부여해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군 문화 조성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해군이 제주 민군복합항의 건설공사 지연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해군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주 민군복합항 구상권 행사소장을 제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군은 제주 강정마을에 건설된 제주민군복합항은 14개월의 공사기일 지연으로 275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며 불법적인 공사 방해 행위로 인해 국민 세금의 손실을 가져온 원인 행위자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군은 법무장교 등으로 구성된 구상권 행사 TF에서 불법 공사 방해 행위 체증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 공사 방해자와 단체에 속한 개인 등 모두 120여 명을 대상으로 34억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국책사업을 불법적인 행위로 방해해 공사를 지연시키고 국민 세금의 손실을 가져온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해군 작전사령부와 롯데자이언츠 야구단이 상호 교류협력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해작사에서 사직 홈경기 관람권 기증식을 진행하고 세종대왕암에서 구단 선수들이 착용할 유니폼 공개 행사를 했습니다. 롯데자이언츠 야구단이 28일 해군 작전사령부 장병들에게 프로야구를 관람할 수 있는 사직 홈경기 관람권 5,000매를 기증했습니다. 군사적 긴장감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계 근무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부대의 요청에 구단이 적극 호응하면서 추진된 겁니다. 양 기관은 기증식 이후 이지스함인 세종대왕암에서 선수들이 착용할 유니폼 공개 행사를 했습니다. 해군 네이비 유니폼은 호국보훈의 달과 국군의 날 등의 선수들이 착용할 유니폼으로
바다를 지키는 해군의 이미지가 담겼습니다. 행사에는 지난 2월 19일에 부산으로 이전한 주한 미 해군 사령부 장병들도 함께 참가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저도 야구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런 장병들에게 즐거운 경기 또 재미있는 그런 경기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부대는 협약을 통해 중요 경기 때마다 군악 의장대 공연을 지원하고 단체 응원에 참가하게 되며 구단은 참전용사 시구와 전역 장병을 위한 이벤트 등을 진행해 병역 의무를 존중하는 사회 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할 예정입니다. 민간 첨단 기술을 국방 분야에 도입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민군 융합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은 창조 국방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토대일 텐데요. 특히 첨단 섬유 소재를 군 장병의 피복에 연계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윤현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장 먼저 단상에 오른 국방과학연구소 김인우 박사. 민군 기술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첨단 과학기술의 80% 이상은 민군이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할 경우 파급 효과는 지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이미 경제적 기술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군 융합 정책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민간 첨단 기술에 조속한 군 전력화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고 이스라엘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국방 획득 정책을 민군 협력 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미비한 게 사실. 급변하는 미래 안보 환경에 대비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과학기술력을 총동원하는 민군 기술 협력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민군 기술 협력의 확대만이 우리가 효율적으로 어려움을 타개나갈 수 있는 방법이고 반드시 가야 될 필수적인 방향이고요.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아까 1, 2, 3 그 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좀 발전을 시키고 구체적인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식회사 벤텍스에서 개발한 다양한 첨단 섬유 소재가 민군 융합 기술로 가장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고경찬 대표가 가장 먼저 공개한 기술은 슈퍼 드라이존. 수분 관리 섬유를 사용해 건조 속도를 기존보다 20% 이상 높여 해외에서 신기술로 인정받은 소재입니다. 이어 군인들이 사용하는 기능성 동계 운동복과 침낭, 발열조끼 등 첨단 발열 소재 등도 소개됐습니다. 특히 세계 최초로 개발된 솔라볼에 참석자들의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솔라볼은 햇빛을 받으면 수초 안에 1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는 첨단 태양광 발열 소재입니다. 거위나 오리털보다 훨씬 저렴하지만 10도 이상 따뜻하고 정전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대체 충전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업체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내외 방산 분야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계획입니다. 이제는 국산 기술로 우리의 국방 기술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 해외로 국방을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더 없는 영광이겠습니다. 토론회에서 재차 강조된 민군 협력과 민군 융합,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방부가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일반 군무원 채용을 위한 원서를 접수합니다. 3급에서 9급까지 선발하며 관련 사항은 국방부 군무원 채용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방부 인사기획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전직교육원이 5년에서 10년 미만 중기복무 간부를 대상으로 취업 관련 기본교육을 실시합니다. 각 부대 인사처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방전직교육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육군 종합군수학교에서 군수 전문가를 위한 국방자원 관리자 과정을 모집합니다. 중대령급 장교나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전화 또는 공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육군 종합군수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육군본부가 중소령급 장교를 대상으로 제127기 감찰장교를 모집합니다. 4월 8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지휘계통 또는 개별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대 감찰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9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한 발을 발사하며 또다시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네, 이러한 북한의 도발을 보며 우리 군이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성동격서라는 사자성어인데요. 동쪽에서 소리내고 서쪽을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군의 철통 경계에는 동과 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